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게 내줬다 하는 것들, 그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것을 내주었다고 하는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에 이미 독도 영유권 그리고 위안부 합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기시다 이 공동기자회견 직후에 일본의 그 관방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고, 그거를 3월 16일 산케이 신문이라든지 NHK 이런 데서 보도를 했습니다. 3월 16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이었습니다. 일본 땅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기시다 총리가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야기는 아니 그거는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야 의제야 당연히 아니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제가 아니었겠지. 그런데 이 뉴스 이거 보면 이 일본의 소행이 참 괘씸하다. 이거는 웃으면서 찾아간 윤석열 대통령 바로 면전에서 그 윤석열이 얼굴에 침을 뱉은 거다. 기시다가. 예의가 아니다. 좀 똑똑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게 국가 정상의 만남인데 이렇게까지 가는가?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일본에게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이 독도 문제는 영토 문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독도까지 양보했다 하는 말에 한국이 들끓는 겁니다. 즉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3월 16일인데 3월 28일에 일본 교과서에 떡하니 올라갑니다. 일본 고유 영토인 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이러면서 산케이 신문에 그 자기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그 이미지를 쫙 올려놨는데 이 한반도에서 한국은 북한보다 작습니다. 진짜 엄지손톱만 하게 있고 일본은 동해를 다 일본해, 죽도 자기네 땅, 대마도, 그 다음에 저 태평양 가운데 섬 하나 있으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부풀러 오르는 큰 바다를 자기네가 차지해가지고 이게 일본 영역이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런 교과서로 공부한 일본 아이들은 한국을 그저 저 타이완, 대만 정도로 여길 것 같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이니까. 이게 이제 3월 16일에 이어서 3월 28일 또 이것까지 나오니까 그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유관부처 차원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뭐 폼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의 영토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유관부처 차원에서 할 거다. 아니 대통령이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대통령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도 그래도 지나치지 않은 사건인데 아주 침착하게 그 뭐 유관부처에서 하겠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 있느냐 이러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는 자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 그러니까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 일본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기네들이 반박 없는 논리, 한국이 마치 침묵으로 동의한 것 같은 논리를 쌓아 나가더라도 나중에 지금은 필요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고 윤석열 퇴진 시위가 지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때다 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각 지역별로 피켓을 들고 독도를 일본에 넘긴 윤석열이라는 이 성토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국민들은 민주당이 아니고 독도를 버리느냐 독도를 지키느냐를 보게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단지 지는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외교부에서는 일본에게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반박을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주한 일본 대사대리인 구마가이 나오키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초치한 그래서 불려온 일본의 나오키가 불려와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 뉴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진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또 네티즌들이 나서서 일본 사람들은 나서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건 한국이 일본 내정 간섭하는 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한 거라면 그게 일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게 내정 간섭이라면 일본은 우리 한국 영토를 침공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한미일 동맹으로 이 지역 방어를 하고 세계 자유민주 국가를 지키자고 하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한 건데 일본 너희들 하는 짓이 뭐냐? 그렇다면 차라리 동맹 그만두자. 그냥 따로 살자. 이게 우리 한국 국민의 뜻입니다. 미국도 이번 기회에 똑바로 알아둬야 합니다. 일본은 역시 반미다. 일본인은 간사하고 일본인은 저렇게 항상 품에 칼을 품고 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단지 지금 같은 기회, 지금 미국이 사실은 좀 힘이 빠지고 허덕허덕하고 있고 바이든이 징징대니까 신이 난 겁니다. 바로 이 기회에 군사력을 늘려서 인도 태평양의 패권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독도를 내주었는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뒤늦게 수습을 하려고 노력은 참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월 22일 헤럴드 경제가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이 헤럴드 경제라는 데는 뭐 일종의 그 용산 내부 소식통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느낌도 많이 받는 그런 곳인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원로들을 만나서 기시다가 회담에서 위안부 독도 언급은 안 했다, 이런 말을 했다. 그게 단독 기사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3월 21일 오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또 이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소속 위원들 뭐 6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하고 비공개 오찬 모임을 했답니다. 이제 이거를 마련한 것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했다고 하고, 이 국책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전직 장관, 차관, 전직 시도지사, 전직 국회의원 등이 모인 그 국민의힘의 상설위원회이고, 그래 여기에서 이제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 국책자문위의 핵심 관계자, 이 사람이 헤럴드 경제에 전화를 해서 알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 건데, 윤석열이 이런 말 했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그 관방장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한 이야기가 기시다 총리가 직접 한 이야기처럼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자기에게 직접 위안부나 독도 문제를 언급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요거를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선 한 가지, 일본 관방장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한 이야기다. 지금 어떻게 맥을 잡고 있는지 보십시오. 기시다 총리가 직접 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일본 관방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국은 들어라라고 했다는 거냐? 이걸 따져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가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시다가 직접 내가 말했다 라고 확인을 안 해줬다는 데에 의지해서 이걸 좀 방패막이로 써보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책자문위 핵심 관계자가 일본 관방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관방부장관이 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방장관까지 했다면 진짜 했나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나온 뉴스, 이거를 직접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3월 22일에 그 당시 3월 16일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도를 합니다. 마침 그 3월 16일에 기아라 세이지 관방부장관이 브리핑을 하던 그 현장에 중앙일보 기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듯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NHK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위안부나 다케시마, 레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냐 하는 것은 뭡니까?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라는 겁니다. 기아라 부장관이 내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가 아닌 겁니다. 그럼 앞에서 이 국책자문위 핵심 관계자가 한 그쪽에서 지금 요렇게 빠져나가자고 틀을 짠 거는 완전히 헛짚은 거다. 기시다가 직접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관방장관의 말이다 라는 거는 이건 완전히 동문서답을 한 거다. 그게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아라 부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브리핑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총리는 이렇게 말을 했다. 한일 간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는 취지를 이야기했다. 그 현안 중에는 다케시마의 문제도 포함된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케시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하는데 다케시마 이야기는 들었다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다는 걸 봤을 때. 또 더불어 위안부의 문제도 한일 간의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위안부 문제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문제는 일본의 입장에 근거해서 총리가 발언했다. 레이더 조준 문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 근거했다는 것은 바로 이게 일본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지금 분명히 다른 것으로 돼 있고 다케시마에 대해서도 다르지만 그냥 이야기했다. 요거는 일본의 입장을 세게 이야기했다. 사실은 일본 그 해군 쪽에서 상당히 이걸로 지금 분노하고 있다. 뭐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러고 보면 다른 것도 몇 가지 더 했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기시다가 할 말은 다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윤석열이 다 양보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가짜뉴스는 아니다. 카더라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월 22일 오후에 대통령실 관계자의 브리핑이 또 나옵니다. 이게 연합뉴스의 그 기사입니다. 그런데 참 하다 보니까 자꾸 대통령실 관계자 브리핑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그러면 익명 브리핑 아닙니까? 왜 브리핑을 공무원 공식 브리핑을 익명 브리핑을 합니까? 대통령실이 무슨 밖에 얼굴을 가려줘야 하는 무슨 성추행 피해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아닌데 왜 익명 브리핑을 하는 건지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먼저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다라는 메시지를 낼 거라는 일반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 이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북한 소행이 아닐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질문으로서 답변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북한 소행이 아닐 거라고 믿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메시지 낼 필요가 없다는 거냐. 뭐 나중에 메시지를 냈고 말았고 상관없이 그렇다는 거냐. 이게 도대체 얼마나 그 방자한 이야기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독도가 한국 땅 아닐 거라고 믿는 한국 국민이 없는데 그래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말 안 했다는 거냐. 자, 국민은 이렇게 따져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일꾼들의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 그런 겁니다. 같은 그 브리핑에서 일부 보도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윤석열의 말을 아주 세세히 소개를 합니다. 그 일부 보도의 예를 들면 바로 그 헤럴드 경제의 단독 보도 같은 게 되겠습니다. 윤석열이 당 원로들을 만나서 기시다가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독도 이런 거 언급 안 했다고 한 그 기사, 그겁니다. 이제 그거를 언급하면서 윤석열이 했다는 말이 이겁니다. 그 문제에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참 한국말이 고생한다. 그 문제에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건 말도 아닙니다. 한국말도 이렇게 못하는데 아무튼 그저 그냥 죽어라고 뻗대는 겁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논의, 의제로 정해놓고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속 질문이 나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논의, 의제로 걸어놓고 논의 안 했다 그 소리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들렸느냐 아니냐. 그게 독도가 됐든 다케시마가 됐든. 후속 질문이 이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일방적으로 언급한 것도 없었냐. 논의 안 했고 의제가 아니었다고 하니까 혼자 이야기한 것도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자백을 합니다. 19세기 독일 현상학파가 언어 분석 철학을 연구하면서 철학의 본질로 돌아갔다. 술주정뱅이 입에서 나올 만한 소리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논의냐 거론이냐 말의 기술 같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가 없었다는 말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 제법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해봅시다. 그 두 마디 한 겁니다. 첫 마디는 19세기 독일 현상학파가 언어 분석 철학을 연구하면서 철학의 본질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아는 체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독일 철학이라니. 어떻든 이게 한국말이니까 우리 한국인이 이해하는 대로가 바로 그 뜻인 겁니다. 자, 19세기 독일 현상학파라는 거를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대문자 T로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바뀝니다. 대문자 T가 언어 분석 철학을 연구하면서 철학의 본질로 돌아갔다. 조금 정리가 됐습니까? 여기서 이 뜻이 뭡니까? 언어 분석을 하면 무엇인가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언어 이거를 분석하면 본질에 다가설 수 있는 거구나. 윤석열이 제시한 방법론이니까. 자, 이번엔 두 번째 마디를 봅시다. 논의냐 거론이냐 말의 기술 같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가 없었다는 말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여기 질문이 뭐였습니까? 기시다 총리가 일방적으로 언급한 것도 없었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의 첫 마디를 참조해서 본다면 이 윤석열은 논의냐 거론이냐를 따지는 거, 이게 바로 언어 분석으로서의 그 출발점이 맞지 않습니까? 언어 분석을 하면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 윤석열의 내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윤석열 뭐라고 했습니까? 본질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가 없었다는 말을 머리에 각인시켜 이렇게 한 겁니다. 윤석열의 입장에서 한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 본질을 탐구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언어 분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언어 분석을 해보면 독도와 위안부 언급한 걸로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이 무지몽매한 한국 국민의 그 머릿속, 그 기억을 하얗게 벗겨내고 그 위에다가 윤석열이 잘했다, 윤석열은 항상 옳다, 이거를 새겨놓고 싶어 한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원고 둘째 마디만 했더라면 거참 좀 괜찮았을 거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게 윤석열이다. 항상 아는 체 하는 병이 깊은 윤석열이니까 전에 보면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이거 예습하고 가서 얼마나 아는 체를 했습니까? 하는 과정에 물론 반드시 탄로가 나기는 하지만 그리고 교수들은 대단히 박식하십니다 하고 그 입에 침이 마르게 아부를 떨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두겠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든 혹은 글을 쓰던 이걸 봤을 때 거기에 뭐 저명한 말 또 뭐 외국의 그 자료들 유명인의 글 이거를 인용하지 않고 그냥 쉬운 우리 한국말로 말을 하는 우리말 왜 그 이상한 전문 용어 쓰지 않고 그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글이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내공이 깊은 거다. 이거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원래 빈 깡통이 시끄러운 법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첫 마디에서 일단은 멋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첫 마디를 따라가면 독도 위안부 언급했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덧붙인 겁니다. 그 덧붙인 말 아주 간단명료하지 않습니까? 본질은 논의가 없었다라는 거다. 달달 외워라.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기로 했나? 이것도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16일 일본 관방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을 때 이 관방부 장관은 분명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 말을 브리핑했다. 이거를 정확히 짚어둡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기자가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는 어떤가 하니까 총리는 그거에 대해서도 총리는 일본 입장에서 언급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 나왔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교도통신에서 3월 1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서 오염수 바다에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이제 이게 오염수 방출 문제 이것도 관심이 많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말을 했고 이제 그 자리에 누카가 후쿠시로 전 그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거기 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로 이제 그 수산물 이야기를 했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계속 그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 금지 조치 철폐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거에 국민들은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이걸 동의했을 거다 하고 분노하고, 일부에서는 과연 사실은 뭔가 하고 불안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 30일에 중앙일보에서 속보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밝혔다. 대통령실의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 공지를 했다. 뭐 굳이 이렇게 이야기할 게 없는 게, 대통령실 대변인실이라는 어떤 국가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실 자체가 윤석열 때문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말고는 모릅니다. 이들이 잘해도 윤석열이 칭찬을 받고, 이들이 못해도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이 한국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겠습니까? 아,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후쿠시마 수산물은 안 들어온다. 그런데 이걸 요즘 유행하는 변호사 화법으로 이야기해보면, 후쿠시마 산이 아닌 다른 데 거는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대통령실의 말은 아주 얇게 점여서 잘 뜯어보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문해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문해력을 높이고, 그리고 정부, 대통령, 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하고 국민을 제대로 받들어라 하려면 리걸마인드 능력도 높여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할 때 논란이 된 것은 후쿠시마 수산물이 아닙니다. 그 바로 붙어있는 미야기현의 멍게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런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 후쿠시마 거는 안 들여온다 하면서 미야기현 거는 들여온다. 국민은 설마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후쿠시마 거 안 들여오면 일본 거 안 들여온다고 대통령을 믿었는데, 그럼 네가 문맹이지.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국민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멍게 이야기는 나온 적도 없다. 그러면 물어야 합니다. 일본말로 멍게는 호야라고 합니다. 호야 이야기는 들어봤느냐? 자, 독도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다케시마 이야기는 들어봤느냐? 이렇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매번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들여오지 않을 거라고 공지를 냈다. 이런 식의 말장난을 하면 국민의 분노를 살 뿐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실이 대통령실의 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 하는 뜻입니다. 한국 측에 일본 멍게 수입을 재개해달라고 했다는 이런 거, 이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 뉴스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오히려 한국 정부는, 한국 대통령실에서는 언론 통제를 저렇게 보란 듯이 한다 하는 뉴스, 그걸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22일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일의원연맹의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이 3월 17일에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을 재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스태프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직원이 일본 측에게 동영상은 중단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누카가 회장이 대화를 하는 것을 촬영을 못하게 했다. 대화는 계속하고 국민의 눈만 가리면 되는 게 한국이다.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 22일이 언제냐?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언론 탄압을 한다는 보고서 나온 바로 그 무렵입니다.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동영상 촬영, 언론 보도 이런 걸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통제하는구나. 그게 그냥 그 시연을 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일본산 멍게 수입을 다시 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측에 이 누카가 회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한 내용을 그 원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국내 보도에서는 자꾸 괄호를 치고 자기네 설명을 넣고 해서 그게 이겁니다. 지난 정권은 정면으로 대처하는 것을 피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IAEA의 절차를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그 오염수 방출하고 연결 지으면서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뭔가 오염수 방출 이야기처럼도 보이는데 아무튼 멍게 수입 재개 요청에 대한 거라고 하니까 자, 이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IAEA의 절차를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보겠는데 지금 보면 이 국제원자력 기구가 일본의 이 오염수 방류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그 조건을 구비했다고 보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월 16일 미국 국무부에서 그런 것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바로 이 원자력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처리수, 오염수 방류를 준비하고 있다. 또 일본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과 안보 기준에 따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바로 이런 것을 환영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봤을 때 IAEA의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누가 하느냐? 한국 국민이, 한국 측이 이해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자, 결국은 이 멍게 수입 재개 같은 것, 수산물 수입 재개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한국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받아들이면 이걸 다시 하는 쪽으로 가자. 뭐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수입 재개하는데 반대 안 했다. 그걸 알 수 있고 IAEA 이야기를 하면서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 자체는 별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것 자체를 숨기고 덮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고 바로 그게 일을 키운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굳이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후쿠시마 수산물은 들여오지 않는다. 이래놓고 국민들한테 미야기 현건은 후쿠시마가 아니다. 이렇게 갈 거냐.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내줬다고 하는 것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다, 예스 라고 한 거는 내준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 노라고 해야 하는데 노라고 하지 않은 것, 그것도 역시 내어준 거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참 문제입니다. 독도는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한국 대통령이 그렇게 머리를 숙였는데 독도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세상은 흘러가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가 대통령인 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국 국민을 세뇌하려고 하지 말고 일본에게 할 말을 해라. 당신 한국 대통령 아니냐? 북한, 미국, 중국에게 할 말을 해라.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라.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